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진행된 CES 2024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게이머 입장에서 흥미롭게 느껴질 만한 CES의 주요 제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전부터 루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루머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 없이 RTX 40 슈퍼 시리즈의 메인스트림급 제품 3종이 공개되었습니다. 일단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나왔습니다. 세 개 제품 중 가장 낮은 등급인 RTX 4070 슈퍼는 스펙상으로 기존 RTX 4070 Ti와 매우 유사한 성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TDP도 225W로 70 Ti 대비 매우 낮기 때문에 특정 온라인 게임 위주로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비슷한 성능이라고 말씀드렸던 70 Ti의 MSRP가 $799였는데 4070 슈퍼의 경우 그보다 $200나 저렴한 $599에 출시됩니다. 두 번째로 RTX 4070 Ti 슈퍼입니다. 40 슈퍼 제품군들 중 가장 추천하는 제품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가격이 동결됐습니다. 70 Ti와 동일한 $799에 출시되고요. 메모리가 12기가에서 16기가로 대폭 상승했고, 가장 문제가 됐던 192비트의 메모리 버스가 무려 256비트로 상승하면서 고해상도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4080 슈퍼입니다. 성능만 놓고 보면 기존 4080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큰 메리트가 없을 줄 알았는데 가격이 $999로 오히려 4080보다 낮아지면서 선택지에서 완전히 배제할 만한 모델은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한 70 슈퍼나 70 Ti 슈퍼보다는 추천도가 낮긴 하지만 4090까지는 조금 부담스럽고 해상도도 QHD 정도로만 즐기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고려해볼 만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에 앞서서 삼성전자는 라스베이거스의 랜드마크인 스피어에 대규모 디지털 티징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랜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곳에 한국 기업의 광고가 걸린다는 게 어깨가 으쓱해지긴 하네요. 다시 CES로 돌아와서 삼성전자는 UHD OLED 모니터와 27인치 360Hz OLED 모니터를 공개했습니다. UHD OLED 모니터는 31.5인치 크기인데 이 제품은 화소 밀도를 140ppi까지 끌어올려서 굉장히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이 140ppi라는 수치는 65인치 AKTV 선명도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선명도에서 그치지 않고 주사율도 240Hz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소화하기에 최적화된 모니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OLED 최초로 48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QHD OLED 모니터를 공개했습니다. 크기는 27인치고요. 현존 패널 중 가장 빠른 응답 속도인 0.03ms를 갖춰 최적의 게이밍 경험을 제공합니다. 해당 OLED 패널은 올해 상반기 중 양산 및 공급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31.5인치, 34인치, 39인치, 45인치에 이르는 게이밍 OLED 모니터 라인업을 공개했고요. 하이엔드 게이밍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LG전자는 게이밍 쪽보다는 다른 쪽에서 이번 CES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세계 최초의 무선 투명 OLED TV를 포함해서 다양한 미래형 가전을 선보였습니다.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굉장히 재밌고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AMD는 라이젠 8040 모바일 APU 프로세서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2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젠4 아키텍처 CPU와 RDNA3 GPU가 탑재돼 최고의 배터리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데스크톱 APU인 라이젠 8000G 시리즈도 같이 공개했습니다. 라데온 700M GPU가 탑재되어서 게이밍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정확한 벤치마크 결과나 출시일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라데온 RX 7600XT 그래픽카드도 공개됐는데 기존 7600 모델에서 메모리만 16GB로 변경됐고 스펙상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어서 크게 메리트가 있는 제품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예상대로 게이밍 쪽보다는 AI와 생산성 분야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게이머들이 크게 주목할 만한 제품은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눈에 띄는 제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인텔과 MSI의 파트너십 제품인
MSI 클로 A1M UMPC입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모바일 CPU가 탑재된 UMPC인데요. ASUS ROG Li와 거의 같은 크기고 FHD 해상도와 120Hz를 지원하는 터치 스크린이 탑재됐습니다. 실제 배터리 수명이나 게이밍 퍼포먼스 등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 해당 프로세서가 UMPC용으로도 적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MSI의 제품이 나온 김에 MSI의 제품들을 조금 살펴보면 먼저 PCIe 5.1 앵글형 GPU 어댑터를 공개했습니다. 그래픽카드 전원 공급용 12V 케이블이 구불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전원 어댑터를 선보이는 모습인데요. 최대 600W 전력까지 커버할 수 있고 완벽하게 연결된 경우에만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과전압 보호 메커니즘이 적용돼서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래픽카드 라인업인 익스퍼트 GPU의 디자인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 MSI 그래픽카드의 디자인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MSI 그래픽카드 디자인 중에서 역대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밖에도 MSI는 케이블을 메인보드 후면에 연결하는 프로젝트 제로 시리즈와 일체형 수냉 쿨러를 탑재한 SSD 등 다양한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ASUS는 지난 컴퓨텍스에서 공개했던 BTF 라인업에 ROG 제품군들까지 추가했습니다. 고성능 메인보드인 ROG 막시무스 G790 히어로와 ROG 스트릭스 RTX 4090 제품이 BTF 라인업으로 등장했고요. 케이블을 최소화한 BTF 생태계를 완성해냈습니다. 또한 BTF 전용 케이스인 히페리온 GR701 BTF 에디션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빔이나 모니터함과 같은 기타 주변 기기들도 ROG 라인업에 추가한 것이 인상적이네요. PC 케이스로 유명한 브랜드 서멀테이크는 이번에도 다양한 디자인의 PC 케이스를 발표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타워 300 제품이었습니다. 두터운 팬층이 존재하는 서멀테이크의 수직형 스타일을 고수했고요. 취향에 따라 수평으로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상태나 이미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LCD 디스플레이 키트와 같은 커스터마이징 옵션도 제공합니다. 서멀테이크 타워 300 케이스는 한화로 약 20만원 정도에 출시됩니다. 지금까지 CES 2024를 게이머 입장에서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게이밍 기어가 아닌 가전 쪽이나 미래 기술에 치중이 많이 돼 있는 행사다 보니까 게임과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찾아보기는 어려워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되는 가전 쪽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신선한 제품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꼭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